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들이 갖고 있는 맥컬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점들 계속 이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구간 두합 나들목에서 이 소태 나들목까지 2016년도에 있었던 광주시와의 맥컬리 간의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민연구원의 최유영 상임연구원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에 광주시와 맥컬리 간의 재협상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재협상했던 그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재협상을 맺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죠? 예,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맥컬리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게 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 재협상을 통해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거고요. 네. 예, 두 번째 광주시 측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 시까지 이 보조금 지급 중지를 유지하면 이 발생할 이자와 또한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이 위험의 노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네. 이 이익이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네. 재미있는 법정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16일 날 한 업체가 1구간 운영사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네. 통합관리 선정업체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14년 12월에 맥컬리 김모 전무가 광주를 방문해 재구조화 전문가 황 씨를 소개시켜줬으며 이 황 씨가 재구조화를 맡고 저는 재구조화 홍보를 맡아 진행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뭔가 좀 만남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예. 연구원님, 우리가 어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1심과 2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가기 전 3심 가기 예. 전에 지금 이 재협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1심과 2심은 다 광주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1심, 네. 예. 2심을 이긴 것은 2014년 1월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모 전무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1심과 2심을 모두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광주시가 이 재협상을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날별로 좀 정리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연구원님의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2014년 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시는 이 맥컬리와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승소를 하게 됩니다. 네. 맥컬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함이 더욱 커지게 되고 또 그해 12월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재구조화 전문가 황 씨를 소개해 줍니다. 광주시 측에. 네. 이 같은 달에 또 이 맥컬리가 또한 이 윤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이 김모 씨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같은 달입니다. 네. 그 이후에 2015년 9월에 그 광주시에서 재정경감대책단 소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 씨, 이 재구조화 전문가가 이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월부터 재정경감대책단의 공식 회의가 앞으로 이제 7차례에 걸쳐서 열려서 이 재협상이 타결이 되는 겁니다. 재협상은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고 최종 타결이 되는 것이죠? 2016년에 네. 2016년 6월에 네.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윤 전 시장의 사인은 12월 16일 같은 해 2016년 12월 16일에 그 재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재협상의 마무리를 통해서 맥컬리가 얻은 성과, 이익이라면 뭐가 있죠? 먼저 맥컬리 입장에서는 가운데 시장 시절에 그 미지급했던 그 돈들을 재정 지원금들을 받게 됩니다. 851억입니다. 그 돈이.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합의금 369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9.8%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또 법인세 비용까지 보존받게 됩니다. 다 얻은 거네요? 예. 광주시는 1,0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다는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뭐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맥쿼리는 확실한 이익을 얻었고 네. 광주시는 불확실한 1,000억을 얻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2016년과 2017년 최근에 이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MCC로 대안적 MCC로 바뀌었지만 네. 220억 9,400만 원으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때보다 4억 6천만 원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네. 앞으로 1구간이 2028년까지니까요. 네네. 계산해 보면은 얼마 되지 않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연구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애시드 당초 맥컬리와 광주시의 계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재판까지 갔는데 1심과 2심에서 광주시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했고 재협상 과정에서 결과로서 맥컬리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것들을 다 얻었는데 광주시는 그 재협상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게 1,000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